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과학기술 전문 장교 육성 프로그램인 탈피오트처럼 엘리트 군인을 길러낼 국방첨단과학기술 사관학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과학 인재 육성 그리고 벤처기업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과 함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28일 그러니까 지난해 28일이 됐죠. 28일에 통과된 그 법안이 한국형 탈피오트다 이렇게 이름이 붙었더라고요. 근데 이 탈피오트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제도인데 네네. 이게 뭔지를 알아야 이 법안을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네네네. 것 같아서 네. 이거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탈피오트는 네. 그게 히브리어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best of the best, 그러니까 네. 최고 중에 최고라는 최고. 네.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인구 자체가 네.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930만 명 정도 되고 땅덩어리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 적대국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쟁이 계속해서 전쟁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죠. 네, 그 실제로 지금도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군을 인원수로만 본다라면 사실은 이스라엘은 전체 인구수가 작기 때문에 네. 충분한 군 병력을 확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930만 명밖에 안 네네. 되니까 머릿수로만 채우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그렇죠. 있겠네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첨단 과학기술로 무장을 해서 군사력을 증강시켜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특수부대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탈피오트라는 프로그램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탈피오트라는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고등학생들 중에서 네. 영재들을 뽑습니다. 영재들을 뽑으면 물론 이제 탈피오트 프로그램에 지원한 애들 네.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을 뽑는 네. 거죠. 그래서 일단 뽑으면 3년 동안 명문 대학교를 보내줍니다. 네. 군복무를 거기서 하는 일단은 건가요? 군복무의 연장인 거죠. 네. 그래서 군복 입고 네. 명문대에 가서 3년 동안 뭐 과학기술, 수학 뭐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받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나와서 이제 전문 지식을 습득했으니까 나와서 6년 정도 장교 대우를 받으면서 첨단 과학 기술을 개발하는 네. 그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 9년 정도를 그 탈피오트 프로그램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던 지점이 이스라엘이 스타트업의 천국이다라는 별칭이 붙어 있더라고요. 네네. 생각보다 이스라엘이 스타트업이 굉장히 강하고 나스닥에 상장된 스타트업 기업들도 한 1,000개 정도 된다 그래서 깜짝 네네. 놀랐거든요. 네네. 근데 탈피오트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게 또 스타트업과 연결이 되는 배경이 있다라고 그렇죠. 분석이 나왔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탈피오트 프로그램이 인기가 좋은 것이 탈피오트 프로그램에 합격이 되면 일단 명문대에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게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뭐 첨단 어떤 군 무기를 개발하는 그런 업무에 종사할 수가 있고. 네. 자, 그런데 탈피오트 프로그램을 쭉 하다 보니까 불만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래도 6년은 좀 긴 거 아니야? 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럼 이 친구들을 좀 더 잡아둘 수 없을까? 이런 불만을 해소할 수 없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네트워킹을 강화시켜줘야 되겠다. 탈피오트 출신 사람들 간에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시키는 것들을 만들어서 네. 사회에 나간 다음에도 서로 도와줄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학연을 만들어주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각종 창업 프로그램이 들러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고 네. 이게 또 강력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선순환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 글로벌 IT 기업 창업하려면 탈피오트 가야 돼.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상상하는 그런 기업들을 창업하기 위해서도 탈피오트를 가게 되면 이게 유리하다. 그렇죠. 엘리트들을 모아서 이들이 연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장까지 마련을 해주다 보니 이게 또 창업으로 연결이 되고 좋은 기업들이 나오게 되는 맞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벌써 했죠. 아, 벌써.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도 네. 뭐 정부 일 합니다만 네. 외국에서 좋다는 거는 굉장히 빨리빨리 벤치마킹 하는 네. 편입니다. 당연히 탈피오트 프로그램도 벤치마킹 했고요. 네. 일단은 탈피오트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한 게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3가지나 있어요. 네네. 그거를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일단 사이버 전문 사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가장 먼저 도입이 됐군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사이버 전문 사관 제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네. 고려대학교의 사이버 국방학과라는 게 생긴 겁니다. 그 앞서서 이제 탈피오트에 합격이 되면 명문대 3년 있는 이스라엘의 제도와 비슷하게 네. 사이버 전문 사관학교가 되면 고려대학교에 가서 그 과에서 이제 3년 정도 또 생활하고 이런 걸 벤치마킹 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네. 대략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 생긴 게 네. 사이버 전문 사관 제도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생겼습니다. 네. K-탈피오트라고 그래서 네. 과학기술 전문 사관제도라는 네. 게 또 생겼습니다. 네. 이게 앞에 있었던 사이버 전문 사관제도와 과학기술 전문 사관제도의 차이는 사이버 전문 사관제도는 주로 해킹 영재들을 발굴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네. 그런데 과학기술 전문 사관제도는 해킹 영재가 아니라 과학기술 전반에 걸친 영재들을 뽑아서 군에서 복무시키겠다. 네. 요걸 목표로 합니다. 이 제도가 있는데 지금 또 법안이 그런데 작년 말에 네, 통과된 거잖아요. 국방 첨단 과학기술 사관학교를 설립하겠다. 네, 첨단이란 말이 붙었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게 네. 이제 또 네.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총 3가지의 K-탈피오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연역 순으로 말씀을 해주신 그 사이버, 그러니까 해킹 영재들 뽑는 거, 과학기술 영재들 뽑는 제도가 있는데도 지금 최근에 법안이 통과된 것은 이게 잘 운영이 안 되니까 된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른 측면이 있으니까 만든다 이렇게 좀 보면 되는 건가요? 일단 뭐 사이버 전문 사관제도, 과학기술 전문 사관제도가 초창기에는 조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뭐 군 복무 기간이 지금 굉장히 단축이 됐죠. 네. 그래서 18개월로 줄었고 네. 그다음에 사병의 봉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봉급이 올라갔고 이러면서 지금은 사실은 이런 어떤 전문 사관제도 네. 프로그램이 네. 인기가 굉장히 시들해졌습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 뭐 ROTC도 미달이라고 그러고 네. 뭐 육군사관학교도 중간에 자퇴하는 나오는- 친구들 맞아요. 나오고 네, 이러는 네. 판이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잘 안 돌아가던 차에 또 비슷한 게 만들어진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게 근본적인 어떤 개선 없이 이런 유사한 제도를 또 만드는 게 과연 옳은 걸까? 네. 이렇게 좀 걱정하고 있는 그런 우려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근본적인 건 항상 마지막에 네. 여쭤봐야 더 임팩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통과된 법안이 기존에 있던 제도들과 어떤 좀 차이점이 있는지 혹은 요거는 좀 기대해 봄직하다 혹은 요것 좀 우려된다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에 만들어진 것만 네. 먼저 말씀을 네. 드릴게요. 일단 국방 첨단 네. 과학기술 사관 네. 학교. 이건 말 그대로 학교 이렇게 돼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카이스트가 있죠. 거기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이런 거 같이 첨단 기술 사관학교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거기 만들어서 거기서 장학금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교육들을 받는 거죠. 네. 그리고 방학 기간 동안은 이제 12주간 군사 훈련도 받습니다. 군인의 그 복무 그런 뭐 기초 훈련 기초 같은 군사 것도 훈련을 다 받는 거죠. 받는 거네요. 그래서 4년 동안 어떤 공부가 다 끝나면 네. 사관생도 같이 이제 소위로 임관하게 됩니다. 소위로 임관해서 6년을 근무합니다. 상당히 길긴 하네요. 상당히 길죠. 네, 뭐 네. 탈피오트하고 같긴 하지만 네. 일단은 대략 구성은 그렇고요. 뭐 학생들이 원할 때는 석사, 박사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석박사를 갈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군의 의무복무 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뭐 탈피오트처럼 창업 연계 프로그램과 결합시켜서 네. 어떤 창업도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네.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앞에서 말씀드린 뭐 사이버 전문사관 제도나 과학기술 전문사관 제도와 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 그때도 어쨌든 한국형 탈피오트를 표방하면서 네. 나온 제도다 보니 네. 비슷한 맥락으로 나왔었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비슷한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성공할까? 네, 네. 뭐 이런 어떤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그걸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 사이버 전문사관학교 이름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과학기술 전문사관 제도. 요 그러니까 제도가 두 개인 거잖아요. 네. 이것들이 지금 운영이 좀 잘 안 되는 현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현황인 건가요? 일단은 얘네들이 다 비슷하긴 하죠. 네. 비슷하긴 한데 일단 국방 첨단 과학기술 사관학교는 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 사이버 전문 사관 제도는 제가 해킹 영재를 네, 뽑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해킹 영재를 뽑아서 뭐 고려대학교에서 4년 동안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네. 공부를 한 상태에서 똑같이 소위로 임관합니다.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방학 기간 동안 군사훈련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면 이건 7년을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4년, 네. 그건 7년. 네. 이건 6년. 이거는 7년. 을 네. 복무하는 겁니다. 네. 7년을 소위로 임관하고 7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본인이 원하면 네. 석박사 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럴 경우에는 또 늘어. 이제 의무 복무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20살에 들어가서 30대 중반 돼야 나올 수 그렇죠. 있는 거네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군복무 기간이 짧아지고 군인의 봉급이 올라간 상태에서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운영이 이제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측면이 좀 있는 건데 이탈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얼마나 지금 이탈을 하고 왜 이탈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이버 전문 사관 제도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과학 기술 전문 사관 제도도 그렇고 뭐 대략 비슷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이버 전문 사관 제도는 4년 동안 장학금 받고 소위 네. 그러니까 장교로 7년을 근무하는 네. 거고 과학기술 전문 사관 제도는 해킹 영재로 국한된 게 아니라 과학기술 전반에 걸쳐서 영재를 뽑아서 2년 동안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3학년, 4학년 때 지원하는 거고요. 네. 그 대신 3년을 근무합니다. 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지원받고 군대도 꽤 많이 임관해서 가고 이랬는데 이게 이제 자꾸자꾸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떨어지냐 하면 군 복무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면서 네. 차라리 거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빨리 군대를 해결하고 나와서 내가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는 게 낫다라고 젊은 그렇죠. 인재들이 판단을 하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네. 과학기술 전문 사관제도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지원받고 네. 3년 근무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3년 근무도 이제 뭐 ADD 같은 어떤 군 관련 연구 시설이나 이런 데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너무 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군 복무 들어가면 1년 6개월 정도만 네. 하면 되고 네. 근데 군 보수가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18개월 근무하면서 저 정도 보수 받으면 저게 더 낫겠는데? 그래서 전부 다 학생들이 그냥 일반 병사로 지원하는 게 많아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기존에 있던 모든 사관 제도들이 그럼 나 그동안 받았던 장학금 다 뱉어내고 나 그냥 병으로 갔다 올래요 18개월. 네. 이런 친구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이스라엘의 탈피오트도 기간이 상당히 긴 편이고 우리나라도 좀 그걸 표방했다 보니 비슷한 기간 동안 복무를 하는 것인데 좀 어떤 차이가 있길래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좀 이탈을 하고 이스라엘에선 잘 운영이 돼서 스타트업까지 이어지게 되는 건지 그만큼 좀 기회가 없다. 우리는 좀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제일 큰 차이는 네. 언제 지원하느냐입니다. 이스라엘은 고등학교 마치고 네. 군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인의 신분으로 유명 학교에 보내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근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군인인 거거든요. 우리는 일단 전문사관제도 프로그램을 마치기 전까지는 그냥 학생입니다. 군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졸업한 다음에 군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일단 이 시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저 그거 안 할래요. 장교 안 가고 임관 포기하고 병으로 가겠습니다 하더라도 대학 졸업
이라는 신분은 유지됩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네, 네. 군인이 아닌 상태로 네. 어쨌든 대학생으로 다녔으니까요. 장학금은 뱉어낸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그렇죠. 어, 왜냐하면 네. 그건 네, 국가에서, 군복무를 네, 전제로 해서 네. 받은 거니까. 그래서 일단 그게 제일 큰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특수 부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탈피오트 같은 것도 있지만 9900 부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9900 부대는 뭐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9900 부대는 자폐아들로 이루어진 부대입니다. 장애가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장애잖아요. 장애가 있는 친구들로만 이루어진 그쵸. 부대가 있다고요. 이 9900 부대의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네. 이제 우연찮게 자기 친구 집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애기들이 그 자폐아였어요. 근데 잘 보니까 이 자폐아들 중에는 천재성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잘 보니까 사진이나 그림의 아주 미묘한 차이를 구분해 내더라는 네, 거예요. 그 친구들이 굉장히 집중력이 좋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친구들로 특수부대를 만들면 위성 사진의 미묘한 차이를 구분해낼 수 있겠다. 그래서 군부대 시설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지금 핵실험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걸 잡아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네. 그래서 9900 부대를 만들었고 자폐아들을 거기 뽑았고 그래서 실제로 이 9900 부대가 굉장히 많은 실적을 냈습니다. 네. 탈피오트도 특정 분야의 영재성을 보이는 애들을 뽑아서 그 분야의 기술 개발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핵심인 거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고등학생 애들이 탈피오트 프로그램에 일단 들어가면 내 능력이 향상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 복무 기간이 길어도 견딜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군인들은 평등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좀 있습니다. 평등해야 된다? 네.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영재를 뽑았다 하더라도 네. 얘들을 아주 특수한 임무에만 다 보내면 다른 군인들이 쟤들은 장학금도 받으면서 저렇게 에어컨 나오는 연구시설에서 첨단 연구만 합니까? 쟤네들이 첨단 연구하면 사회에 나갈 때 쟤들이 또 더 좋은 대접 받을 텐데 네. 이거는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사이버 전문 사관 제도의 경우에 일부는 굉장히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긴 합니다. 네. 하지만 꽤 많은 수는 그냥 일반 군 시설 가서 그냥 뭐 병사들 IT 기술 가르치는 행정 업무 그런 일을 한다거나 행정 업무를 한다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네. 당연히 동기부여가 안 안 되죠. 되겠네요. 네. 근데 이런 소문들이 퍼지니까 야 여기서 상당수는 그냥 뭐 잡다한 일 한대. 군대 가서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 이 친구들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악순환에 빠지면서 인간 포기자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 뭔가 신선한 미래가 보이지 않다 보니 하던 도중에도 포기를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수도 줄어들게 되는 그런 그렇죠. 고리가 형성이 되는 자기가 우리가 네. 속된 말로 썩는다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도태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교수님 학교에 이 사이버 국방 그 해킹 인재들을 뽑는 과가 있다 보니 네. 그 특수한 분야로 간 친구들은 만족도가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이버 전문 사관 제도 네. 프로그램을 고려대학교도 운영을 하죠. 네. 이제 사이버 국방 학과라고 네. 그래서 매년 30명씩 영재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4년 동안 장학금 받고 공부한 다음에 네. 이제 소위로 임관해서 7년을 네. 다니는 겁니다. 처음에는 30명 중에 거의 다가 네. 임관했습니다. 네. 처음에 했을 때는 30명 중에 뭐 29명 뭐 이 정도가 다 임관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작년이죠. 작년에 4명이 임관했습니다. 30명 중에요. 26명이 이탈을 한 거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 친구들이 입결로만 보면 네. 고려대 의대 다음입니다. 굉장히 높은 성적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인재라는 뜻인데요. 그렇죠. 또. 그런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문이 퍼진 겁니다. 실제로 저희도 이제 답답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군하고 같이 네.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해봤더니 정말 아주 제가 부대 이름은 얘기할 수가 없는데 네. 핵심 부대에서
진짜 고난이도 업무를 맡은 친구들은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고 그 본인의 능력을 펼칠 수 네네. 있는 그리고 학생들은 네. 보람을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장기 복무라든가 이런 네. 것도 생각을 하고 왜 안 있고. 그렇겠습니까? 네. 그런데 다른 쪽은 완전히 바닥입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다. 저는 뭐 7년 동안 계속 교육만 시키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군 내부의 이런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네. 사실은 그게 저희 사이버 전문 사관제도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과학기술 전문 사관제도에서도 비슷한 어떤 상황이 네.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시스템이 개선 안 된 상황에서 또 다른 유사 탈피옷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니 저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지? 이런 우려가 앞서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 중에 하나가 대학교에 위탁해가지고 수업을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요것의 문제가 아닌 거군요. 그렇죠. 지금 카이스트에 위탁을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요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이들을 얼마나 적재적소에 분배를 하느냐의 문제가 좀 있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뽑은 친구들 중에는 네. 영재긴 한데 해킹을 하나도 못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학력고사를 잘 보는데 뭐 네. 해킹은 네. 잘 모르는 이런 친구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실제로 입학을 해서 4년 동안 쭉 사이버 보안 관련 교육을 받아서 탑 클래스, 전 세계 탑 클래스의 해커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세계 대회 가서 우승도 하고 막 네. 이랬거든요. 네. 이 친구는 다행스럽게도 이제 임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 있지만 사실은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는 네. 않았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이게 잘 키워낸 인재들이 나라의 경제력을 또 부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도 만들고 적재적소에서 좀 해킹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또 방어하는 나라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잘 배치만 되면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는 건데 이제 그걸 말씀하셔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슷한 제도만을 계속 만들어내서 이게 잘 운영이 될 것인가 이게 우려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좀 임팩트 있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줄 테니까 애들이 올 거다. 네. 이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장학금을 지원해서 우리 회사로 데리고 오겠다. 이런 계약 프로그램은 네. 이미 대기업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삼성,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뭐 다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장학금을 준다는 걸로 학생들을 유인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내가 군에서 성장할 수 있다. 내가 군에서 실력이 더 늘 수 있다.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요. 이거를 네. 어떻게 심어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되고 그러면 엘리트한테는 엘리트에 맞는 일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 엘리트들이 나와서 사회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네. 네트워킹을 구축해서 창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뒤따라 줘야 네. 이스라엘 탈피옷 프로그램 같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나라에서 그 창업을 한다는 것의 의미가 그 망했을 때, 그러니까 실패를 했을 때 다시 일어서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에 대한 좀 보완점 같은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교수님.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옛날보다는 정말 많이 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뭐 투자를 하면서 네. 이면 계약서 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아무튼 불합리한 게 많아졌는데 네. 지금은 그 부분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어떤 과학기술 전문 사관제도나 어떤 사이버 전문 사관제도 출신 학생들이 서로 연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 중에는 또 외국도 유학을 가고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네트워킹을 어떻게 공고히 해줄까? 요걸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은 자기가 군에서 썩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아, 나 거기랑 연락도 하기 싫어. 어, 동기들 보기도 싫어.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회복시켜 주면서 네. 전체를 끌어올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가고 싶게 만들려면 교육이 좋은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어야 되고 군 내부에. 네, 군 내부에 좋은 프로그램이 마련이 돼야 되고 또 이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줘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을 수 있는 환경을 좀 마련을 해줘야 이게 또
군 주도로 되어야 선순환 고리로 갈 수 있다라는 그렇죠. 지적이신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 친구들을 네. 영재답게 진짜 고난이도 임무에 투입을 해서 네. 자긍심을 갖도록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요즘은 사실은 과거보다는 참 많이 바뀌면서 천편일률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는 사실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기도 어렵고 개개인에게도 맞지 않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인재들이라든가 좀 잘하는 부분들 잘 골라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지금 군대에 가는 인재들, 국방과학기술에 이바지할 인재들도 그렇게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마련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